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화요일 주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 박람회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제의 티켓 판매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리노이주 박람회는 매년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리노이주 박람회 티켓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식 매표소는 6월 3일 월요일에 문을 열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에서는 티켓 마스터를 통해 티켓 구매가 가능하며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8월 10일에 로데오와 8월 17일에 데몰리션 더비를 비롯한 여러 아레나 이벤트 티켓도 판매 중입니다. 메가 패스와 자이언트 슬라이드가 포함된 전보 패스는 현재 할인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7월 31일까지 이 가격이 유지됩니다. 10일에 상시 입장권과 시즌 인필드 주차권도 구매 가능하며 박람회는 8월 8일부터 18일까지 스프링필드 주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박람회 헤드라이너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스 오스틴에서 발생한 차량 강탈 사건에서 용감하게 행동한 남성이 총격을 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성은 한 여성의 차량을 빼앗으려는 범인들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3일 월요일 새벽 2시경 노스 린더 애비뉴 1500블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명의 남성이 한 여성을 공격해서 그녀의 2021년형 폭스바겐 세단을 훔치려 이 과정에서 20살의 한 남성이 여성을 돕기 위해 개입했으나 가슴에 총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총에 맞은 남성은 심각한 상태로 마운트 시나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그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여성은 신체적인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구금된 사람은 없으며 지역 5구역 형사들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쫓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사건 당시 목격한 바가 있거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경찰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 세금 공제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의회의 승인을 받고 현재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예산안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표준 면제 금액이 현재 2,425달러에서 2,775달러로 증가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증가에 맞춰 조정되는 것으로 2011년에 패킨 전 주지사에 도입된 계획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비지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한 이후에 주위에는 인플레이션과 분리된 이 면제를 다시 연결하는 자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한 세금 절감 효과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69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은 약 1억 7,200만 달러로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세금 경감을 제공하고 더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에서 특별한 무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시카고 세계 한인무역협회 옥타 시카고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위치한 한들복지 북부사무소에서 지난 5월 31일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20여 명의 한인 실업인들이 참여해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장혜라 시카고 옥타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해서 성규철 부회장의 진행으로 만찬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 연사로는 김낙권 코트라 시카고 무역관장과 김종형 일리노이주 상무부 무역투자국 아시아 태평양 통상관이 나섰습니다. 김 관장은 미국 경제 동향 및 코트라 사업 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고 김 통상관은 일리노이 경제 및 수출 규모 및 주정부 수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두 연사의 강의를 통해서 미국과 일리노이의 경제 동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주정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실질적인 정보가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네트워킹을 위한 이번 세미나는 많은 한인 실업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옥타 시카고는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미주 한인 총연합회 제1차 임시총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일 노스부룩의 힐튼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임시총회는 미주 8개 광역연합회와 180개 지역 한인의 합동대회와 연수회를 겸한 자리로 약 150여 명의 관계자와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장대현 사무총장의 사회로 오후 5시에 시작됐습니다. 총회 첫 부분에서는 국민의례와 백지영 목사의 개회기도 그리고 김만중 총괄 수석부회장 개회선언이 있었습니다. 서정일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재외동포 대표로서의 책임과 회원들의 노고를 지하하면서 앞으로의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과 김병직 명예총회장의 한영사, 김정환 시카고 총영사의 축사, 그리고 김일진 이사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이후에서는 서정일 총회장의 의장으로 안건 토의가 진행됐으며 미주 총연, 회칙 개정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됐습니다. 3부에서는 새로운 임원과 이사의 임명, 위촉식이 있었고 많은 참석자들이 새 임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4부 순서에서는 강연과 공연, 만찬이 이어져서 참석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의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메릴랜드에서 개최되는 제2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도전 속에 싹트는 희망이라는 표 아래서 6월 1일 오후 4시 30분에 노스부룩의 꽃놀이에서 이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김재국 회장을 비롯해 선수단 그리고 지지자 50여 명이 모여서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체전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메릴랜드의 메도브룩 어슬레틱 컴플렉스에서 열리며 미주 10개 지역과 한국 경기도 장애인 선수단을 포함해서 총 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서는 육상, 수영, 골프, 콘홀, 스크린 사격, 볼링, 탁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총 15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50여 명 규모의 선수단이 꾸려졌으며 선수단과 가족,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기석 후원회장은 선수단을 격려하며 2만여 달러의 체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선수들의 이동 문제로 인해서 전용 버스 대전은 힘들어 보이며 대신 밴 2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비록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재미대한 시카고 장애인체육회 회장단은 각계의 후원과 봉사에 감사를 표하며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얻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립니다. AKD 장학재단은 장애우 학생, 예술특기자 그리고 커뮤니티 리더십에 뛰어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1,000의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이 장학 프로그램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2024년 5월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5년 5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들은 학점 2.5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 서류는 온라인 지원서, 에세이 또는 비디오, 팟캐스트, 그리고 추천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장학금 신청 마감일은 2024년 6월 30일이며 장학금 수여식은 7월 21일 오후 5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장학금 수여식 장소는 차후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된 장학생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장학재단의 이사장 이성배 씨는 장학금을 통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장학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는 이사 손식희를 통해서 전화번호 224-836-1655번 또는 이메일 akdscholarship@gmail.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시카고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메트라가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부터 메트라는 승객들에게 특별한 혜택과 함께 여러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6월 3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6월 4일 화요일 고객 감사의 날에는 시내역에서 라이더들에게 지역 기업의 쿠폰이 포함된 선물을 제공합니다. 이 선물들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6월 5일 수요일에는 승객들이 여행 친구들과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도록 독려하며 6월 6일 목요일에는 트루백 목요일로 명명돼서 1980년대 퀴즈가 소셜미디어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6월 7일 금요일에는 승객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 목적지를 공유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이번 주간의 하이라이트는 6월 8일 토요일과 9일 일요일에 모든 고객들의 무료 탑승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함께 40년 동안의 서비스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정무이사 짐 널원스키는 40년 동안 베트남을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시카고 지역의 교통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기념 행사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승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일요일 오후 7시경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인해서 카니발이 조기 폐쇄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3시간 일찍 종료된 이번 행사는 포센 경찰의 긴급 조치로 인해서 조기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진압하면서 여러 건의 체포를 단행했고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카니발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목요일에 발생한 청소년들의 소란 사건 이후에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두 번째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이는 카니발에서 발생한 사건들 중 연이은 사건입니다. 첫 사태에서는 한 청소년의 배낭에서 장전된 권총이 발견돼서 경찰은 해당 청소년을 소년으로 송치하며 불법 무기 사용에 대한 중범죄로 처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카니발 외에도 지난 4월과 5월에 두 차례의 교회 카니발이 안전 문제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레이크 인더 힐즈의 카니발은 소란스러운 군중과 싸움으로 중단됐으며 헌틀리의 카니발 역시 물류 및 안전 문제로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카니발에서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면서 가방 검사와 안면 마스크의 제거를 포함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카니발 주변 지역을 피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지프가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첫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웨거니어 S 런치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1일 발표된 이 차량은 1회 충전으로 최대 300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고 출력은 600마력에 달하며 최대 토크는 85.3kgm입니다. 특히 이 차량은 100.5kWh의 대용량 배터리 팩을 장착하고 있어서 DC 콤보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단 23분 만에 2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 가속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3.4초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번 하반기 출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인 웨고니어 S의 가격은 $72,000로 책정됐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